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급락세가 연출됐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감이 번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세가 출회된 건데요. 거기다가 도쿄에서는 긴급 사태까지 발효가 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140원까지 올라섰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작은 이탈세도 돋보였습니다.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0.7%, S&P 500 지수가 0.8%대로 조정받았는데요. 연일 고점을 경신한 데 따른 피로감이 쌓인 것과 함께 델타 변이 우려가 확산되면서 시장이 흔들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7만 3천 명이 나타나면서 전주보다 2천 명 증가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 수요도가 증가하며 채권 수요까지 높아졌고 채권 수익률은 1.25%대까지 장중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소식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확정됐다는 소식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0월 12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점들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재, 허반석, 유지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면 활발한 소통 그리고 주식 이야기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네, 정재훈 전문가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최근에 매입한 엑세스바이오가 정말 대거의 수익률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17%대 수익 달성 중이고요.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36,000원 달성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가 0.2%대 약수익 보고 있고요. 한라홀딩스가 11%대 수익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약간 손실 보고 있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비트컴퓨터가 급등세 보이면서 단숨에 플러스권으로 올라섰습니다. 5.9%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약간 손실 보고 있고요. 전략들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이 방송 외에도 정재훈 전문위원과 실시간으로 소통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정재훈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지금 방송 외에도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일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연출됐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다시 한번 확산되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번졌습니다. 또 조금 전에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까지 격상되면서 시장은 좀 많이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오늘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받아서 한국 증시는 약세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좀 격상을 했습니다. 오늘 11일부터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따라서 변동성이 좀 나와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리하게 좀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좀 안 좋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빚내서 하지 마시라고. 빚내서 했다가 깡통 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들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차트를 좀 보게 되면 5월달, 3월달에 있어서 고점 자리대 1,145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 때의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환율로만 치고 보게 된다면 1160원짜리대가 1차 저항라인대가 될 것 같고요. 그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면 1180원짜리대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 수급이 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그리고 좀 보게 되면 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 매도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오늘 환매수 들어와줘야 됩니다. 오늘 환매수 들어와줘야 시장에서 좀 반등이 일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수급 개선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닝 시즌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하방 경직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에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스텔란티스가 2025년까지 전기차 쪽에 있어서 41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삼성 SDI가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좀 봐야 되겠죠. 첨보라가 그저께의 장대 양봉을 좀 그리고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좀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 20만 원 이하권역이죠. 그 자리대가 눌리면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박스 하단권역입니다. 22,000원 정도대의 기준을 좀 잡고 접근해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PNT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21에서 61선 사이에 그런 종목대는 매수 포인트 좀 잡아도 좋을 것 같고요. 피도틱스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필에너지의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고, 해킹 장비를 삼성 쪽에 독점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좀 소폭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긴관적으로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자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애플 쪽에서는 이제 23년도에 OLED 기반의 아이패드를 좀 출시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좀 있습니다. 일부 외신 쪽에서는 내년도에 좀 출시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내년에 해봤자 4분기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ICD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ICD가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박스권역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 자리 때는 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SFA도 마찬가지로 참 무거운 종목이에요. 무거운 종목이지만 박스권역에서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후공정 쪽에 있어서의 J스택 같은 경우도 이제 추세를 서서히 좀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든가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봐도 좋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LG 쪽과 삼성 쪽에서 증설을 하게 될 겁니다. IPO로 인해서 증설을 좀 진행을 하게 될 건데, LG 쪽은 애플이나 그쪽 전장 쪽에 그 증설을 좀 예정을 하고 있고요. 삼성 쪽 같은 경우는 애플 쪽과 그다음에 전장 쪽에 있어서도 진행한다라는 거. 근데 아마 8세대급이나 6.5세대급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봐야 될 부분들은 부품주들 여전히 봐야 되고요. 장비주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아마도 발주가 8월 정도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을 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현대위지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고점 자리대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어제 기관 쪽에 공격적인 좀 매수가 좀 들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한 12,600원 정도, 700원, 그 이하권역에서는 매수 포인트 좀 잡아와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백산입니다. 백산 또한 마찬가지로 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서서히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적으로 봐도 기관 쪽, 특히나 투신 쪽에서 공격적인 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11,000원대 초반 자리 때 그 정도까지 좀 늘리면 그날로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장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월 9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 안 좋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세가 연출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까지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도가 늘어나면서 금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또 채권 가격까지 높아지며 국채 수익률 장중 1.25%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변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오늘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한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로 출발합니다. 카카오와 LG화학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8만 원 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79,6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23% 하락하며 12만 원 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네이버도 조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0.7% 하락하며 41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급락하며 출발합니다. 개파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시장이 3,218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025선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두드러지는 매도세가 보이지 않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서는 반등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주가 하락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역시나 하락 출발합니다. 헬스케어가 0.6% 떨어지며 11만 1,400원, 제약주는 0.67% 하락하며 16만 1,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전일의 강세를 오늘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 넘게 급등하면서 8만 2천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시젠도 진단키트주 대장주로 꼽히고 있죠. 2%까지 급등하면서 9만 2,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로 시작합니다. CJ ENM이 2% 급락으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17만 5,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HLB와 알테오젠까지 모두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코로나19 진단키트주, 혈장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종목들 강세 보였고요. 상한가 도달한 종목들 모두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 종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상장된 알테오젠과 HLB는 조금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에코프로비엔과 SK머티리얼즈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자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기 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세 글자 전송해서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박원재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 함께 살펴보고 가기 전에 포트가 오늘은 없다고 합니다. 박원재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장의 조정을 좀 예상하셨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박원재 위원님의 전망이 틀렸으면 싶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하락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자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 종목별로 매매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조정을 예측해서 맞았다.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시장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승하기 위한 뭔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가만히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3월 달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인플레를 걱정을 했어요. 원자재가가 폭등을 하고 금리가 치솟고 그래서 금리가 1.7까지 올라가니까 야 조만간 금리 인상이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정을 받았죠. 원자재가가 폭등하면서 이때 산업, 경기, 민감재 중심으로 시세가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좀 주춤해서 1.4대에 안착이 되니까 야 금리 인상은 이제 없나 보다 하고 아주 완만한 상승을 유지했죠.
제가 이제 방송 시간에 8개월 연속 양봉 이후의 9개월은 기록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장이 계속 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게 있는 게 완만한 상승에 걸맞는 완만한 금리 인상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금리가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가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다는 거는 경기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경기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건 디플레를 얘기하고요. 디플레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다시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양을 해야 될 당사자가 8월 달에 상원이 이제 휴가 시즌을 맞으면서 7월 달에 시간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달에 부채 한도 협상도 있죠.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마 이제 이달 20일 넘어서면은 부채 한도 협상 가지고 계속 이슈에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은 그냥 갖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 그래서 제가 이제 현금화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현금화를 해놨다면 좀 지켜보면 됩니다. 시장이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유동성은 여전히 양호하고요. 두 번째,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반영을 전혀 안 하죠. 이거는 뭐 시황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 시황이 돌아서면은 실적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실적이다. 종목을 선택할 때 실적 위주로 갖고 가면은 시장이 다소간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부러지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만 보고 시장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조금 호흡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급하게 진입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금리가 이제 이대로 계속 깔아앉기보다는 금리가 정착을 하고 서서히 올라가는지와 두 번째는 미국 시장에서 출발된 부채 한도 협상이랄지 부양책이랄지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카카오에 대한 질문입니다. 카카오에 대한 주가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2, 4분기에 시가총액 상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기업이 카카오였을 겁니다. 카카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거는 시장의 흐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때는 이제 2만 원 이 구간이었죠. 이때 말씀을 드렸던 근거가 뭐였죠? 예,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카카오는 다 좋았는데 이익을 못 냈어요. 1,000억 내기가 바빴죠. 18년도에도 700억. 19년부터 이제 이익단이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국면에서도 계속 배로 뛰죠. 기업이 보통 턴어라운드 국면에 이익 턴어라운드 국면에 갈 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영업이익이 배로 뛴다.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즈음이 이 즈음입니다. 그때 주가가 이때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카카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구간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바닥에서 8배, 9배 올라온 주가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싸게 들어가야 됩니다. 싸게 못 들어가면은 위에 업사이드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카카오가 여전히 성장이나 이런 과정을 계속 하겠지만 이미 주가에 많이 녹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퍼밸류로 보면은 포워드로 80배, 성장주로서 뭐 싸지 않은 밸류를 갖고 있고 PBR도 11배입니다. 이 가격에서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기업 자체를 보면은 뭐 여전히 상장을 통해서 자본 활용을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플랫폼이나 포털, 모빌리티, 페이, 컨텐츠 모든 부분에 성장해서 기업 자체는 나무랄 일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 가격에서 우리가 추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보유자 영역으로 보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시젠이에요. 시젠이 이제 갑자기 델타 바이러스라는 모멘텀을 받았죠. 실적도 나무랄 데가 없이 좋았는데 이 실적이 일시적이라는 계속 시장의 편견에 시달렸죠. 어떻게 벌든지 돈을 버는 건 중요합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으로서 이만큼 돈을 버는 기업이 없다는 말씀 계속 드리죠. 작년에 6,700억 벌었고요. 올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2개년 동안 1조 넘는 돈이 들어오는데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1조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고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아마 10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가 이제 한 마디가 될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서 장기 보유를 할지 모멘텀 플레이로 끝낼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첨보입니다. 2차 전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심할 필요 없는 가장 확실한 성장주예요. 성장주인 만큼 증설, 설비 투자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첨보가 이제 그동안에 첨가제, 전해질에 들어가는 첨가제가 있어요. 이 첨가제를 넣으면은 굉장히 그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차 전지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안정성을 높이냐인데 어떤 물질이 있어서 안정성을 높여준다면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첨가제를 주로 첨부해 왔는데 이번에 자회사가 첨보 BLS라고 있습니다. 첨보 BLS에서 분산 새만금에 5천억을 투자해서 전해액 신규 사업을 진출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급등을 했는데 지금 2차 전지에서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증설을 발표하면 주가가 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증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매출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 섹터에서 증설이 나왔다. 이거는 모멘텀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첨보는 새로운 흐름으로 가는 흐름인데 아마 고점 라인을 지금 뚫고 가는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탄력적을 보일지 한번 시장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KB금융을 한번 살펴볼 텐데 KB금융주는 당연히 이제 흐름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는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금리에 민감한 주식이 은행주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 하락했다면은 또 가격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가격은 된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본질적으로 좀 싸고요. 두 번째는 배당 이슈가 있죠. 이제 분기 배당이나 이런 거가 이제 출발하는 기업들이 많을 텐데 국내의 금융주도 전형적인 배당 관련주죠. 배당 투자만 해도 금리 이상을 노려볼 수 있고요. 주가가 싸졌다면은 주가 차익도 노려볼 수 있겠죠. 6만 원 갔다 5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가격이라면 금리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이 안에 녹아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접근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KB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주가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니까 같이 묶어서 금리 상황과 지켜보면서 바라보자. 이 정도 가격대면은 지금의 금리 포인트는 어느 정도 반영된 가격이라고 보고 접근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들 살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자로는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CJ 제일제당이 11%대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도 함께 14%대 급등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에 나오는 손실은 거의 다 만회가 되고 있죠. 오리온도 플러스권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한판 종목들 있고요. 허반석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기 전에 노란톡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 2번에다가
허반석이라고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허반석 전문위원과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기대한 것보다는 좀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개장 초반보다는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 후강이라는 그런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어제 먼저 주유소 포트폴리오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어제 공개해드린 종목이 디스플레이 업종 작전 리포트에도 살펴보았던 기업입니다. SFA인데요. 현재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41,000원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가가 41,150원으로 시작을 했고 41,150원을 하회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가가 41,300원, 41,350원 어간에 움직이고 있어서 매수가를 41,300원으로 정정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수가를 41,000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41,000원이 오늘 시가에 도달하지 않아서 41,300원으로 매수가를 정정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공포를 기회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를 공포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조정이 나왔을 때를 공포로 상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연스럽게 수익 실현 라인들이 왔을 때 수익 실현을 혹 해놓으셨더라면 그 현금 비중을 소중하게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투자증권을 주셨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을 본다면 어제 야놀자 이슈가 있었죠. 순정의 비전 펀드에서 야놀자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야놀자 관련주로 이야기가 돌고 있었던 SBI 인베스트먼트나 아주 아이비 투자나 대성창투 등 관련주들로 시장에 알려져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 반짝 상승세가 있었다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좀 하락으로 시작을 했던 그런 흐름입니다. 야놀자는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손정의 1조 원 투자 사실 무근이다라는 그러한 보도들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었고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어느 거래소, 한국인지 나스닥인지 미국인지 거래소에 대한 부분이나 시기에 대해서도 특정한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모르는 이야기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수가 신고가고 그리고 종목도 급등이 나왔고 그러한 이야기들로 여기서 더 가겠지라는 이슈에 의해서 더 가겠지라고 판단해서 단기 매매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날이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기 매매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 신고가에서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었던 시장이고요. 종목별로도 고가 권역에 있었던 종목들은 여지없이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그에 따른 동반 추매도 나올 수 있고 나왔던 그런 어제 오늘 시장이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 관망 의견을 드리면서 보유자분들께서도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시겠으나 적어도 3,000원 권역에서 내가 매수를 해서 갈 때까지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4,300원이 이탈하면 121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기관도 어제, 그제 조금 차익 매물을 내놓았던 그런 흐름들 보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도 4,300원이 깨지면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관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파미셀입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 모더나,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테마로 함께 움직였던 흐름들이 있었고요. 파미셀, 삼성 바이오로직스, 서린바이오, 진원생명과 AB 프로바이오까지도
mRNA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으로 함께 언급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연기금 중심의 그리고 투신, 기관, 사모펀드 모두 다 기관 수급이 좀 양호한 모습입니다.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 이후 고가로 따지면 25,000원 정도의 고점이 있었고요. 저점으로 따져본다면 15,000원 지지라인이 조금 작용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추세를 되돌려서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15,000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 초반, 장중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수급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 신규로 접근한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추천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현 구간 마찬가지로 보유자 관점, 보유자 영역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전일 6천억 원의 투자, 포항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강세가 나왔습니다. 6천억 원을 양극재 공장을 건설한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180만 대 분량이 될 수 있다라고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수급도 양호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2분기 실적을 한번 예상치를 살펴보면 약 213억 원 정도로 컨센서스 부합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분기에 말레이시아 2공장의 자산 대체권으로 매출 인식이 늦어지는 영향이 1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부정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것이 2분기 실적으로 조금 같이 연결이 되면서 2분기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올해 말레이시아 3공장, 4공장까지도 가동 준비를 하겠다. 가동 준비를 완료하겠다. 그래서 가동까지 이어가겠다라는 부분들이 목표치로 있고요. 22년도 본격 가동이 되고 22년도 매출을 1조 800원까지 말레이시아 공장을 통해서 목표치를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레이시아 공장 매출 비중이 21년도에는 51%, 22년도에는 70%, 23년도에 78%, 24년도까지 83%까지 가져가겠다,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목표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은 그래도 말레이시아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한 번쯤은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뉴스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정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경우에 동박 수요가 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신규 사업으로 고체 전해질 쪽으로 잡고 국책과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라고 한다면 다시 전고점 영역인 17만 원까지 우상향 추세는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와 주가가 신고가에 다다랐을 때 매수한다는 것은 절대 조심해야 되는 구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최근에 기간 수급이 양호하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홀딩하시고 보유자 관점에서 이어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전일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따라가겠다라는 접근들은 조금 무리가 있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 상승 종목 수가 87개 종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 수는 보합을 포함해서 800 종목을 넘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빠르게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의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는 상승 종목 수가 129개 기업에 불과했지만 현재 244개 종목까지도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앞서서도 박원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포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한 번쯤 잡아보자라는 취지로 7월에 캐치프레이즈를
공포를 기회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OLED 업종 중에서 어제 주유소에서 말씀드렸던 SFA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렸고요. 시장을 너무 급하게 보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말씀 재차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현금 비중을 덜컥 지금이 공포다 해서 온전히 다 쏟아내기에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바닥권역인가에 대한 물음표 있습니다. 우리나라 4단계 격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미 증시에서도 조금 바닥 라인이 조금 다시 한번 다져지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요일적 요인까지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가중에 시장은 꺾이지 않고 우상향을 하는데 테이퍼링 쇼킹을 한번 받고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도 지수의 우상향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 시장이 출렁였다. 그러면 테이퍼링도 수년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부정 요인으로만 작용될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긍정 요인으로 뒤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신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았던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사망률은 0.13%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듯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 사그라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시장 천천히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시장 코스피 시장이 3,219선까지 내려갔고요. 다시 코스닥 시장도 1,026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다시 한번 하락폭을 좀 줄여주는가 싶더니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칠어지면서 다시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원격 의료 종목들과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상한가 도달하려는 움직임 보이는 종목들도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투자로는 유지수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개장 상황 조금 짚어주시고요. 오늘자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일단 시장 전체적인 흐름 잠깐 짚어보고 가자면 전일 미 증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약세 마감을 했고 또 전일 국내 신규 확진자가 1,3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런 약세 분위기가 오늘까지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일 시간에서 ECS나 링네트 아니면 알소프트 같은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정규장에서도 역시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주들, 제약바이오 아니면 언택트주들, 특히 재택근무, 원격의료, 온라인 교육, 그리고 포장재, 물류, 그리고 식품주들의 강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실시간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도 오후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3,23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030포인트 부근 크게 이탈을 하지 않고 좀 지켜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잠시 이탈을 한 상황이죠. 그래도 종가까지 좀 회복을 해주어야 다음 주 반등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종목은 캐리소프트인데요. 캐리소프트는 7일까지 큰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 갱신을 이어와서 좀 눈여겨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제 특별한 뉴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한가에 도달하면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캐리소프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유튜브 채널이죠.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로 시작을 해서 어린이 방송국인 캐리TV까지 개국한 어린이 그리고 가족 콘텐츠 IP 전문 기업인데요. 올 3월에 캐리와 친구들이 중국 전역 IPTV 단독 채널 개설 그리고 방영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도달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 폐지 이슈까지 더해져서 바닥 대비 한 10배가 넘는 시세가 지금 분출된 상황이거든요. 출산 정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엔젤 산업 쪽 종목들은 대선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캐리소프트의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한 해 매출이 100억 원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도 2018년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기대감이 반영된 캐리소프트의 시총을 보게 되면 하한가 가기 전에는 한 2,300억 원대, 그리고 지금은 한 1,600억 원대인데 결국 이런 대시세가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나와준 상황이 아니라 중국 시장 진출, 그리고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 폐지의 수혜 기대감만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평가된 구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하락에 대한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비추어 봤을 때 고점에서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장 초에는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와주나 싶더니 지금 다시 또 낙폭을 키우고 있죠.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기대감은 결국 소멸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조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리소프트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대형 포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포장은 골판지 그리고 골판지 상자를 제조하는 업체죠. 7개의 계열 회사를 부여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골판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이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골판지 그리고 재지 제조 업체들이 대부분 좀 큰 시세를 낸 상황입니다. 현재도 4차 대유행이라고 봐야겠죠. 확진자들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골판지 그리고 재지 제조 업체들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 장에서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기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2020년 6월부터 작년 3분기부터 계속해서 매출액도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이 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판지 수요 증가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 부분이 점점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서동구 인맥주로 엮이면서 정치 테마까지 타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 포장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팹리스 회사인데요. 모바일 기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리고 IoT 디바이스 등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차량에 들어가는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물 인터넷, 그리고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 메모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회사 주요 매출 대부분이 반도체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에는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 보관용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이 나왔고, 또 화이자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실 복권이죠. 동행복권이라는 회사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멀티칩 패키징 제품에 대해서 퀄컴의 추가 인증이 한 8월에서 9월경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5G IoT 제품 매출 비중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 비중은 올해 반도체 사업 매출의 한 5% 선에서 시작을 해서 내년에는 최대 20% 선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5G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 대비해서 객단가가 한 2배에서 4배 정도 높아서 이 내년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는 핵심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 올해 4월 이후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5G 관련 제품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기대감이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아직은 조금 걸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의견 드리지만 5,500원 부분 좀 크게 이탈하지 않고 버틴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고 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수익을 내시려고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좀 천천히 시장 흐름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최근 약세장에서 스펙주라든지 아니면 우선주들, 품절주들 같은 종목들이 움직여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공략도 좋지만 시총이 작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 유의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지수 전문위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조급하게 대응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관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함께 지수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 1%대 하락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하락률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양시장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현재 하방을 지지하는 매수 주체는 개인들밖에 없는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2천억대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이 160억 원, 외국인은 1,80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기관이 68억 원대, 외국인이 99억 원대 매도 중이고요. 개인들이 160억대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현재 코로나19 진단키트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시즌이 2%대, 엑섹스바이오가 1.5%대 급등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휴마시스가 강세입니다. 휴마시스 오늘 장 초반에 10% 넘게 급등했다가 상승 뿌리를 좀 내리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6.48%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오늘 재택근무가 강세 보입니다. 알서포트는 예측가부터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13.6% 급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손질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현재 하단 나가고 있는 신규 확진 1,316명이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의 재택근무 관련주들 그리고 원격 의료주들까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링네트가 5%대 급등, ECS가 6%대 급등, 영림, 원소프트랩이 3%대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파수까지 5%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잠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장도 하락폭 키워가면서 개인들이 매수를 거칠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선물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급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장은 하락폭을 줄여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고 있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시장 걱정되시는 분들 이어서 실전 매매 정수 방송되니까요.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